정약용, 천재의 삶 뒤에 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돌덩이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고 넓디 넓은 강물을 단숨에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를 놓았던 기적 같은 일들.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든 조선에 한 천재가 있었으니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우리는 그의 눈부신 발명품들을 익히 알고 있지만 과연 그의 삶을 관통했던 깊은 고난과 좌절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의 비범한 천재성이 왜 하필 그 격변의 시대를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그 혹독한 시련들이 그의 삶과 사상을 어떻게 더욱 완전하게 빚어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인물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깊은 성찰의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약용 선생은 남다른 총명함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많은 책에 둘러싸여 학문에 몰두했던 그의 모습은 마치 지식의 바다를 탐험하는 어린 선장 같았죠. 그의 지적 호기심은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대 조선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개혁군주 정조대왕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뿌리 깊은 노론과 소론의 당쟁은 그의 개혁에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죠. 여기에 서양의 학문과 종교인 서학이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왔고 사회 전반은 불안감과 변화의 열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경랑 속에서 정약용 선생의 출중한 재능과 학문적 배경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해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할 실용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개혁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동시에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약용 선생의 천재성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세상에 내놓았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중기입니다. 수원화성 건설이라는 거대한 국책 사업에 투입된 이 장치는 지렛대의 원리와 도르래의 힘을 절묘하게 활용하여 무거운 돌덩이를 훨씬 적은 인력으로도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발명이었죠. 거중기 덕분에 수원화성 건설은 예산을 크게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며 당대 조선의 건축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강을 건너는 왕의 행차를 위해 배다리를 설계했습니다. 수많은 배를 연결하여 강물 위에 놓는 이 이동식 다리는 단순히 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토목기술과 물류 운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배다리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가로질러 왕의 행차가 순조롭게 이어지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은 감탄과 함께 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농로와 같은 다양한 기구들을 발명하며 그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국가를 굳건히 하려는 깊은 실용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수원화성 건축 현장의 활기찬 모습과 밤늦도록 설계도를 그리며 고뇌하던 정약용 선생의 모습은 바로 그의 그러한 열정과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그의 발명품들은 한 시대의 기술을 바꾸는 것을 넘어 백성을 향한 깊은 애민 정신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개혁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란한 발명과 개혁의 꿈 뒤에는 미처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찬란했던 발명과 개혁의 꿈이 무르익던 그때 마치 예고된 운명처럼 정약용 선생의 삶에는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왕의 든든한 지지 아래 꿈을 펼치던 정약용 선생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개혁을 견제하던 보수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약용 선생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 사회를 뒤흔들던 서학, 즉 천주교와의 연루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목이 되었죠. 오랜 시간 이어진 정치적 공방과 모함 끝에 결국 그는 한양을 떠나 저 멀리 남쪽 끝 강진이라는 낯선 땅으로 유배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실로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죠. 젊은 시절, 오직 백성을 위한 이상을 품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천재 지식인에게 유배는 단순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고뇌의 시간이자 사랑하는 가족과의 단절이 주는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한 나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절망의 땅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그곳에서 그의 학문은 더욱 깊이를 더하고 인간적인 통찰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강진의 적막한 초당에서 그는 밤늦도록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낡은 책과 종이, 그리고 오직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는 수많은 역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통치 방안을 제시한 경세유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공정한 형벌 제도를 담은 흠음신서, 그리고 목민관으로서 갖춰야 할 지혜와 덕목을 집대성한 목민심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저술들은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 고난 속에서 피어난 그의 불굴의 의지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었죠.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은 어쩌면 정약용 선생에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본질에 다가서는 통찰력을 선물한 역설적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좌절된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진정한 지식인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우리에게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의 이러한 고난과 그 속에서 피어난 학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의 발명품들이 당대의 기술 혁신을 넘어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깊은 실용 정신의 발현이었듯 그의 방대한 저술 역시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실학 사상은 인간 중심과 개혁 지향이라는 굳건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수원화성이 지금도 우리 곁에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있듯이 그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삶에서 문제 해결 능력, 즉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저서 곳곳에 스며든 인본주의적 가치, 즉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했던 따뜻한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정신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의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정약용 선생의 위대함은 그가 이룬 찬란한 업적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고난이라는 역설적인 과정에서 완성된 것이 아닐까요?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천재의 성공담이 아니라 시대의 모순과 개인의 불운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지식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발명품은 백성을 향한 깊은 애민 정신과 개혁 의지의 결정체였고 유배지에서의 저술은 좌절된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대를 통찰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의지에 바로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 개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난과 좌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것인가? 그의 고난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천재성과 고난이 공존했던 한 인물의 삶이 시대를 초월하여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되새기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